인생 후반전, 비 오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어느덧 나이가 50을 넘어서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쌓아두려 했습니다. 돈도, 물건도, 명예도,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하지만 인생의 강을 지나오고 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집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장식장에 먼지가 쌓인 장식품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기념품들, 더 이상 맞지 않는 옷들, 고장나서 반치된 전자제품들. 우리는 이 물건들을 보며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있듯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맑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건뿐만 아니라 감정, 관계, 지나간 시간들에도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마음에 남아야 할 것들은 놓쳐버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50이 넘으면 꼭 버려야 할 12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집을 비우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봅시다. 장식품과 기념품인 과거의 집착을 버리고 현재를 살다. 몇 년 전 한 할머니가 찾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 집이 너무 답답해요. 정리가 안 되고 늘어나는 물건들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물건들을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다 소중한 것들이라 버릴 수가 없어요. 천주가 어릴 때 주고 간 인형도 있고 돌아가신 남편이 사다 준 장식품도 있고 여행 다녀온 곳에서 사온 기념품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할머니 댁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집안 곳곳에는 온갖 장식품과 기념품이 가득했습니다. 상단 위에, 장식장 안에, 심지어 바닥에도. 하지만 그 중에서 정작 할머니가 자주 꺼내보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잠시 고민하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냥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행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기념품과 장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과거의 순간을 붙잡아두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물건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손주가 어릴 적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남편분이 남긴 기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할머니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장식품과 기념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비워진 공간에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았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만난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해요. 물건을 정리했을 뿐인데 마음까지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장식품과 기념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두고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물건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기 위해 한 가지 장식품을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잊지 않는 온 내 몸을 위한 공간을 만들다. 집을 정리할 때 가장 버리기 어려운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옷입니다. 언젠가 다시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살을 떼면 다시 맞을 텐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버리기엔 아까워. 이런 생각으로 옷장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실제로 입는 옷은 많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옷장에 있는 옷을 20%만을 자주 입고 나머지 80%는 거의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80%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추억과 기대감을 함께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옷, 미래의 나를 위한 집착. 이 옷은 내가 10년 전에 입던 건데 살을 떼면 다시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작은 옷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살을 떼서 다시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옷이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거나 나이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 입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옷이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위한 옷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의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내 몸에 맞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옷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버릴 때 진짜 나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해결책.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정리할까? 현재 내 몸에 맞는 옷만 남기기. 살을 빼면 새로운 스타일로 쇼핑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너무 크거나 낡은 옷과 거를 붙잡는 습관. 이 옷은 오래되긴 했지만 편해서 그냥 입고 다녀. 집에서 입을 거니까 그냥 두자. 이런 이유로 해진 티셔츠, 늘어난 트레이닝복, 색이 바른 바지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아니면 초라한 기분이 들까?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용도가 아닙니다. 옷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낡고 늘어진 옷을 계속 입는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 나는 어차피 신경 써봤자 의미 없어. 하지만 좋은 옷을 입으면 기분도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하루가 활기차지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해결책. 집에서도 좋은 옷을 입는 습관을 들이기. 늘어난 옷, 색이 바른 옷은 과감하게 버리기. 언젠가 입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현재 있는 옷만 남기기. 기억이 담긴 옷, 추억은 옷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오래적 자식이 입었던 옷,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스웨터, 연인이 선물해준 티셔츠. 이런 옷들은 쉽게 버릴 수 없는 감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기억이라면 사진으로 남기거나 따로 작은 공간에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추억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좋은 순간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해결책.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은 사진을 찍어 보관하기. 입지 않는다면 기부하거나 리폼해서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기. 결론, 내 몸과 삶을 위한 공간 만들기. 옷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옷장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집착을 버리고 현재의 나를 인정하며 미래의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리하는 순간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울수록 더 소중한 것들이 남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고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옷장 문을 열고 한 가지라도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안 쓰는 쇼핑백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쇼핑백입니다.
종이 쇼핑백, 비닐 쇼핑백, 브랜드가 새겨진 고급 쇼핑백까지. 우리는 쇼핑을 할 때마다 이런 쇼핑백을 받아오고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 쇼핑백은 쌓이고 쌓여 어느새 서랍 한 칸, 잔 한 구석을 차지하며 자리만 차지하는 예물반지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쇼핑백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쓰지도 모른다는 그란담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쇼핑백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친구에게 선물을 줄 때, 음식을 포장할 때, 외출할 때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또 새 쇼핑백을 받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고급 브랜드 쇼핑백이 아까워서.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나 튼튼한 종이 가방은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 쇼핑백을 실제로 재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환경보호의 명목으로 모으지만 결국 쌓아두기만 해서 더 낭비. 이건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재활용해야 해.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결국 낭비입니다. 해결책,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기. 필요한 개수만 남기기. 쇼핑백은 두세 개면 충분합니다. 크기별로 가장 유용한 것 두세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바로 사용하기. 쇼핑백을 언젠가 쓸 물건으로 두지 말고 바로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용, 장보기용 가방으로 바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기부하거나 재활용하기. 깨끗한 쇼핑백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중고거래 시 포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쇼핑백은 분리수거, 코팅된 쇼핑백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안을 받지 않는 습관 기르기. 쇼핑할 때 가급적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세요. 계산할 때 쇼핑백 빼주세요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결론,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을 살자.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는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공간을 남기고 마음의 여유를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쇼핑백을 정리해보세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재활용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쇼핑백이 들어오지 않도록 습관을 바꿔보세요.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울수록 행복해집니다. 낡고 늘어난 속옷,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바깥에서 보이는 옷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정작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낡고 늘어난 속옷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입습니다. 겉옷도 아니고 속옷이니까 그냥 입어도 괜찮겠지? 아직도 입을 수 있는데 버리지는 아까워? 하지만 낡은 속옷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자존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50이 넘으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속옷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낡고 늘어난 속옷을 버려야 하는 이유. 기능을 성실한 속옷은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속옷은 원래 몸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늘어난 속옷은 판적이 없어 몸을 제대로 감싸주지 못합니다. 특히 브래지어나 팬티가 늘어나면 허리나 가슴을 제대로 갖춰주지 못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 속옷은 땀과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오래된 속옷에는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년 이상 입은 속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해도 세균과 냄새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낡은 속옷을 입으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속옷은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가장 먼저 입고 걷는 옷입니다. 좋은 속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세진 속옷을 입으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속옷도 유통기한이 있다. 속옷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팬티는 6개월 1년, 브래지어는 1년 반 정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천이 얇아지고 탄력이 없어지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속옷이 늘어나거나 변색되거나 물이 털리면 주의할 시기입니다. 낡은 속옷을 정리하는 방법. 1년 이상 입은 속옷은 과감히 버리기. 속옷은 매일 입는 만큼 생각보다 빨리 마모됩니다. 6개월 1년 주기로 점검하고 더 이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정리하세요. 좋은 속옷을 새로 장만하기. 꼭 비싼 속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몸을 편안하게 감싸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속옷을 선택하세요. 보이지 않는 옷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옷이라는 생각으로 신경 써서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옷 관리법 익히기. 속옷은 손세탁이 가장 좋으며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세탁만을 이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탄력이 빨리 떨어지므로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해 충분히 말려 습기를 제거하세요. 정리 후 더 이상 쌓아두지 않기. 속옷도 최소한의 개수만 유지하세요. 팬티는 710점, 브래지어는 4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래된 속옷을 고르지 않으면 새 속옷을 입을 기회도 줄어듭니다. 결론, 나를 위한 작은 변화, 속옷부터 시작하기. 속옷은 우리가 가장 먼저 입고 가장 마지막에 걷는 옷입니다. 즉,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지와 관련이 깊습니다. 낡은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좋은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신호를 내 몸과 마음에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속옷 서랍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낡고 늘어난 속옷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높이고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 몸을 위한 작은 실천, 바로 지금 시작해보세요. 나에게 잦아진 옷과 거리 나를 붙잡지 말고 현재의 나를 살아나라. 옷장 안에 살펴보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버리기 어려운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은 살을 빼면 다시 입을 수 있을 텐데 언젠가 맞겠지.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버리긴 아까워. 예전에 정말 좋아하던 옷인데 다시 입으면 그때 기분이 날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옷을 다시 입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옷장 한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게 됩니다. 오늘은 나에게 잦아진 옷을 과감히 정리하고 과거의 나를 놓아주고 현재의 나를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잦아진 옷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언젠가 입을 거야 라는 환상. 우리는 종종 조금만 더 빼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며 옷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이 빠져도 그 옷을 다시 입게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유행이 지나거나 시간이 변하거나 시간이 바뀌어 결국 안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나에 대한 집착. 이 옷은 내가 10년 전에 입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었을 때 정말 날씬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버리기 아까워서. 이거 명품인데 이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냥 버리기 아까워. 하지만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입는다, 입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입지 않는 옷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 잦아진 옷을 정리하는 방법. 2년 룰을 적용하기.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라면 정리할 것. 체중이 변하더라도 오랜 기간 입지 않은 옷은 결국 안 입게 됩니다.
산지의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몸을 위한 옷을 준비하기. 체중 감량 목표를 세우고 싶은 것은 좋지만 산지의 나를 위한 옷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잘 맞는 옷을 입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생활도 활기차집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보관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기. 내가 입지 않는 옷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옷이 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좋은 옷이라면 기부하거나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공간을 비우기. 옷장이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옷을 고르기 더 어려워집니다.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야 내가 좋아하는 옷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입고 싶은 스타일을 더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결론, 과거의 나를 놓아주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라. 나는 사람들이 살을 빼면 입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작아진 옷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그 옷들은 현재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나에게 묶여 지금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 지금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하지라. 옷장을 비우면 나를 위한 더 좋은 선택이 들어옵니다. 현재의 내 몸을 인정하고 나에게 잘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작아진 옷을 정리해보세요. 옷을 비우면 삶이 더 가벼워지고 마음도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